월요일, 화요일 반등을 할까? 여러분이 가장 급한 문제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다운 요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죠. 영업이익이 60조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몇 년간 실적 플러스 이제 분기 실적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2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그게 연결이냐 별도 재무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2분기만큼의 실적이 계속 앞으로 아마 5년간 10년간 유지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이 대단하고, 그 분기를 2분기 곱하기 4해서 그걸 1년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들이 단기간에 이것을 건설하면서 일어난 이 수요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간 10년간 유지될 수요를 보느냐, 그것도 좀 애매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좋다. 그래서 수요일날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은 좋은 실적 발표가 됐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9시부터 3시 반까지 딱 봤을 때 지수가 오후장 떨어서 더 떨어져서 마감했죠. 근데 오전장에는 제 기억으로, 제가 봤을 때 기억이 사실이라면은 마이너스 1조 원가량 매도, 장 초반이 아니라 오전장에 1조 원가량 매도였다가 1,500억 매도로,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를 오후장에 매수하면서, 특히 장 막판 1시간에 매수하면서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천억인지 까먹었는데 오전장에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매도였다가 하이닉스 개별 종목, 그게 이제 오후장에 처분되면서 소폭 플러스 30억인가 플러스 300억으로 하이닉스만큼은 금요일 아주 소폭 매수 마감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 기억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안 나와요. 그게 장중에만 나오는 자료라 금요일까지만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 삼성전자도 한 2천억인가 매도였다가 마이너스 700억 매도로, 이것도 삼성전자도 좀 줄어서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천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가량의 주선물 매도가 장 막판 1시간쯤에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 중에서 또 하이닉스는 약간의 양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하지만 이걸 너무 크게 보자고 하기에는 주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5조 원대 하방이거든요. 이게 롤오버까지 합치면 제가 7조 원가량 되는 거를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죠. 6, 7조 원 하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날 한 8천억 매수한 걸 가지고, 근데 왜 매수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반도체가 금요일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엄밀하게 예측하자면 당연히 월요일은 마이크론이 떨어져가지고, 마이크론하고 싱크로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엇나가기도 하는데, 음, 또 하나 상방이 있죠. 코스피 선물과 미니 선물 만기는 8월 달이고요. 주 선물 만기도 8월 달이고, 콥 선물 만기, 요 토토 만기는 9월 달입니다. 얘는 조금 머니까는 그렇다 손쳐 미니 선물도 2조 원 상반기라고 하는 것이죠. 요 외인 주 선물대로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한 3, 4조 원 이상 집중되어 있을 거고요. 외국인 공매도가 의외로 좀 현대차가 많아고, 현대차 하락폭이 크죠. 외국인 공매도 잔고 비중이 현대차가 많습니다. 저도 의외인데 로봇 테마로 너무 높게 올려놔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공매도도 이제 외국인이 쌓이고 있어서 이제 공매도 시황까지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선이 약간 살짝, 이건 근데 애매합니다. 살짝 이탈해서 거의 걸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깬 건 깬 거죠. 살짝 이탈도 121선을 위협하고, 이탈에다보다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한 대로 전고점 유충선을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121선을 회복할 거냐, 요거를 깨러 갈 거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애매하죠.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등으로 시작하려면 마이크론이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그러지 않으면은
시작 자체를 상승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마이크론이 금요일 밤에 급락했으니까. 아니면 하락 시작하는데 장중에 주식선물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 그게 확인된다면은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근데 요런 디테일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대로 진짜 그 휴일날, 7월 17일인가요? 그 휴일 전에 했던 이거저거 했는데 비슷하게 흘러갔죠. 그러니까, 글쎄, 이 장중에 8천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걸 수도 있는데, 하루 대비는 작은 금액은 아닌 거고, 이것도 이 외국인이라는 것도 다 월가의 물량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중에는 그 외국계 창고를 이용하는 외국인, 진짜 그냥 외국인 개미들도 있을 건데, 외국인 개미를 운영하는 펀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큰 금액은 월가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8천억은 월가가 아닌 애들이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뭐 샀다. 그렇다 치고. 여전히 월가의 물량이 하방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하면은 하락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주선물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늘 막판 1시간 전에 좀 바뀌는 바람에 대체 시장을 해야 되는 건지 4시면 나오거든요. 4시면 나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당연히 반등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60일선을 하루를 깼었어요. 하루하고 2번을 깼었어요. 60일선. 그러니까 이때는 6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면 60일선 깼다가 회복했을 때 다시 올랐죠. 지금 120일선은 이때 한번 깨고 2번 깼어요. 월요일날 조금 더 떨어져서 마감하더라도 여기서도 120일선 회복되면은 반등을 보러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게다가 주식 선물이 강한 플러스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반등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루에 급등락도 너무 심하고 급등락이 심해진 지가 꽤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여기 이게 다 이제 하루에도 5% 이상 움직이기 시작한 게 너무 많고 기억나시나요? 급등락이 반복되는 경우 여기 계속 급등락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급등락하면서 다시 오른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월화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오를 경우에는 그냥 차트 따라서 120일 회복하면은 조금 돌다리를 두드리면 121선 플러스 5일선 같이 회복하고 여기마저도 그죠? 직선 추세 요거마저도 회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반등 신호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닉스도 만약에 더 떨어져서 하이닉스는 아직 뭐 121선 닿지 않고 60일선 깨진 상태고 지수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120선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차트 120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150만 원 찍거든요.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마이너스 50%의 단계로 떨어졌을 때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물론 마이너스 50%가 떨어져도 그대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또 하나 기대할 거는 그나마 지금 외국인 비중 중에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다는 점. 다만 이 반등이 현실화되려면은 미장이 버텨줘야 됩니다. 미장이 버텨줘야 되는데 주식 자체는 파는 동안에도 오를 수가 있고 또 사는 동안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상에서는 한 8월 둘째 주가 이제 만기지 않습니까? 주식선물 만기 8월 초까지 떨어졌다가 주식선물 만기 지나면서 크게 반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말 재수가 없는 때는 미국의 필반도체 급락이 시작돼 버리면은 그건 이제 반등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예측하려고 하면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예측하려고 하면 주식은 뭐다? 대응하는 거다. 장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기는 실적으로 PER로 수렴하니까 실적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최고 실적 나고 엄청 떨어졌잖아요. 하이닉스도 최대 실적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평선을 모르면 어느 지점을 정해서 하이닉스도 사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지수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나갈 때 기계적으로 이런 지점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나갈 때.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을 깨질 때 그 지점이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글쎄 좀 모호한 얘기만 들었나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뭔가 조금 금요일날 외국인의 주식 선물 동향은 뭔가 조금
장중에라도 오전쯤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월요일날 떨어지더라도 뭐 화요일에라도 아니면 오히려 크게 올라서 시작했는데 죽선 매도가 된다. 어쨌든 그냥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겠다는 말로 말씀드린 거고 제 의견은 여러분 네이버 솔몽 블로그 보시면은 여기 시황에 제가 하루에 2번 정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동향이 오전 오후가 나눠서 심지어 1시간에도 급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자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셔서 하시고 제가 뭐 영상을 매번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단기 예측은 여러분 진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제일 한심한 사람 제가 그 며칠 전 영상에 제가 어느 유튜버가 무조건 반등한다고 한 걸 제가 비판한 적이 있죠. 물론 그 다음날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더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직 반등 신호가 완전히 나질 않았어요. 완벽하게 나려면 이평선이나 이 직선 하락 추세를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코스피가 5일선이나 121선을 회복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좀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 라인을 회복했을 때 반등 신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121선하고 5일선 살살 회복하면서 올라가면 분할로 투자 비중 늘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비중 너무 줄여놔가지고 다행히 필반도체 금요일 급락해서 또 인버스 이득을 요즘에는 계속 인버스 이득만 돌아가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혹여 8월 초가 지나서 우리장이 급반등 한다면 좀 그때 좀 많이 좀 저평가들도 따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저평가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면 전 좀 애매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분기 실적 하나만 믿으면은 그 되지가 않아요. 지금의 분기 실적을 향후 몇 년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연도별 영업이익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저평가가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PER로 치면 30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럼 절대 저평가가 아니죠. 분기 실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PER 10 아래 저평가가 되어가는 거고 2분기. 근데 이 작년조차도 상당히 지금 이미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이게 몇 년간 10년간 지속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정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분할로 한번 매수 의견을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잠깐 매수하고 또 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또 너무 복잡하고요.